안녕하세요. 푸른밭 상추도시, 저는 DJ 상추씨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30일에서 10월 1일 넘어가는 새벽이고요. 오늘도 간단히 상추씨 영상을 좀 찍고 잠을 자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구도가 또 새롭죠? 지금은 바닥에 앉아서 노트북을 놓고 벽에 좀 등을 기대고 그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좀 편하려나? 이게 편할까? 좋네요.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도 좋은데 바닥에서 조금 등 기대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한번 이렇게 찍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자씨의 생일이었습니다. 9월 30일 이 유자씨 생일이어서 아침에 이제 아침은 아니구나, 한 점심쯤에 유자씨가 저희 집에 놀러와서 같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점심을 원래는 집에서 이제 장을 봐다가 제가 좀 요리를 해줄 생각이었는데 유자씨 어머니께서 잡채하고 부침개를 좀 해서 갖다 주셨어요. 갖다 주신 건 아니고 유자씨가 갖고 왔죠.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 될 것 같아서 그걸로 점심을 간단히 해결을 했습니다. 엄청 맛있더라고요. 잡채도 맛있긴 했는데 저는 그 부침개가 맛살이랑 햄이랑 그 옥수수 콘이랑 뭐 파, 양파 뭐 이렇게랑 이제 계란이랑만 해가지고 밀가루 없이 부침개를 해주셨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제가 근래에 먹었던 부침개 중에서는 제일 맛있었고, 이제 그 부침개는 약간 짭짤했는데 그 잡채는 이제 간이 그렇게 많이 짜진 않았어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먹으니까 굉장히 이제 만족스러운 식사가 됐습니다. 유자씨 같은 경우도 어머니께서 생일상을 차려주신다고 하셔서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점심을 집에서 먹고 저희 집에 와서 유자씨는 이제 거의 먹지 않고 저 혼자서 잡채랑 이제 부침개로 점심을 해결을 했어요. 근데 부침개가 양이 그냥 적당히 있었는데 제가 한 끼에 다 먹어버렸습니다. 잡채는 조금만 먹고 부침개가 너무 맛있어서 비슷한 레시피로 저도 부침개를 좀 만들어 봐야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둘 다 좀 피곤해서 이불을 깔고 누워서 잘까 하다가 왠지 누우면은 그대로 한 2-3시간은 내리 자버릴 것 같은 체력 상태여가지고 둘이서 나갔습니다, 밖으로. 유자씨가 이제 얼마 전부터 그 종로 3가역 근처에 익선동이라고 아시나요? 익선동에 좀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같이 이제 익선동에 다녀왔습니다. 요즘에 뭐 나름 핫한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뭐 요즘은 아니고 좀 되긴 했는데 어쨌든 꽤나 요즘에 핫한 장소여가지고 한번 좀 구경도 할 겸, 그리고 유자씨랑 저랑 이제 영상 소스도 좀 찍을 겸, 유자씨도 이제 영상 만드는 일을 하는데 나레이션 기반의 영상을 만들다 보면 그 나레이션 뒤에 백으로 깔릴 영상들이 필요해요. 이런저런 영상들, 뭐 예를 들면 차가 지나다니는 영상들이나 뭐 사람들이 뭐 횡단보도들 막 건너는 영상들, 되게 다양한 영상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틈틈이 영상 소스를 좀 찍어 놓거든요. 그래서 모아놨다가 그 나레이션에 맞는 이제 영상을 입혀가지고 영상을 이제 만드는데, 그래도 익선동에도 가면은 뭐 영상 찍을 게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랑 유자씨랑 둘 다 카메라를 챙겨서 익선동까지 걸어서 갔습니다. 제 방에서 익선동까지 뭐 한 40분 정도, 30분 4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네이버 지도 쳐보니까 한 2점 몇 킬로 나오던데, 그래서 익선동이라는 곳을 처음 가봤는데 가보니까 그 익선동 한옥거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종로 3가역 도착해서 어딘지 몰라가지고 조금 어리버리를 대다가
안쪽으로 좀 들어가 봤더니 이제 낮은 한옥집들로 이루어진 이제 약간 상가라고 해야 되나, 가게들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되게 굉장히 좁은 골목길로 양옆으로 이제 되게 낮은 1층짜리 한옥집들이 쭉 있고, 그러니까 사실상 뭐 지붕만 거의 한옥이고, 그 밑에는 새로 인테리어를 해서 그냥 일반 가게들하고 뭐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북촌 한옥 마을처럼 진짜 제대로 각 잡고 한옥 마을인 뭐 그런 곳은 사실 아니고, 지붕은 한옥이고, 뭐 어쨌든 집 자체가 한옥이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거기 이제 오는 사람들 상대로 아니면 뭐 관광객들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는 이런 그런 곳이다 보니까 1층들은 싹 개조를 해서 뭐 카페도 많이 있고, 음식점은 많이 보지 못한 것 같고, 뭐 빵집 같은 거나 아니면 액세서리 같은 것들 팔거나 뭐 이것저것 좀 놀고 즐길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조금 뭐랄까,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아서 갔는데 사람이 꽤 많고, 또 길이 또 좁다 보니까 요즘에 아직까지는 또 코로나가 좀 무서워서 그렇게 좁은 길에서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랑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조금씩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은 하진 않고 그냥 여기가 익선동이구나, 이런 곳이 익선동이구나 하는 정도의 그냥 감만 잡고,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거나 아니면은 뭐 새벽이나 밤 늦게 가서 촬영을 조금 할까 싶습니다. 그러다가 익선동에서 놀다가 이제 밖으로 나와서, 그 한옥거리 밖으로 나와서 어디 가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조금씩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이제 스타벅스에 들어갔죠. 스타벅스에 들어갔는데, 스타벅스에서 이제 유자씨가 생일이라고 받은 스타벅스 쿠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딱히 돈은 쓰진 않고, 쿠폰으로 커피랑 케이크 같은 거 하나 이제 먹으면서 비 그칠 때까지 거기서 커피 마시고 좀 도란도란 얘기도 좀 했습니다. 제가 요즘이 아니라 이번 주에 현금으로만 살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10,000원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 70,000원 그렇게 살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돈을 안 쓴 건 아니고, 사실 오늘은 이제 밖에서 지출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현금으로 살고 있고, 뭐 그거에 맞게 영상을 찍을 건데, 그런 컨텐츠 때문에 뭐 돈을 안 썼던 건 아니고, 원래 점심에는 요리를 해 먹으려고 했는데 유자씨가 요리를 해와서 점심을 안 해 먹었고, 밖에 나가서 카페에 갈 때는 유자씨 기프티콘을 썼고, 그러다가 스타벅스에서 한참 한 1시간? 2시간 정도 있다가 6시 되니까 문을 닫더라고요. 저녁 6시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집까지 걸어오는데 비가 안 오길래 이제 경복궁 한 바퀴 돌고 집으로 가자 해가지고 경복궁 초입에서 조금 걸으려고 하는데 또 비가 갑자기 좀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뭔가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집으로 가자 해서 이제 제가 바람막이를 하나 가져왔었는데, 바람막이를 쓰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경복궁 옆에 그 커피빈인가 그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 그 처마가 조금 길어요. 그래서 거기서 비를 조금 피하고 가자라고 해서 거기 잠깐 섰는데, 쓰자마자 한 1, 2분도 안 돼서 폭우가 진짜 쏟아지더라고요. 소나기 수준의 엄청난 진짜 비가 쏟아져가지고, 거기서 한 1시간 있었던 것 같은데, 한 최소 40-50분 정도는 거기서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뭐 보통의 상황 같으면 비 많이 오고 조금 짜증날 수도 있고 그랬을 텐데, 저도 영상을 찍는 사람이고 유자씨도 이제 회사에서 영상을 찍는 사람이다 보니까 둘 다 갑자기 이제 카메라를 꺼내서 비 오는 장면 찍겠다고, 비 오는 장면이 또 언제 쓰일지 모르니까 아싸 비 오는 장면 찍을 수 있다, 약간 이런 심정으로 둘이 같이 비 오는 장면을 찍었는데, 좀 재밌더라고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어떤 커플들한테는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재미있게 거기서 한참 동안 이 구도 저 구도 바꿔가면서 영상도 막 찍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비가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많이 오고, 또 비가 오면 땅바닥이 이렇게 젖잖아요. 젖으면 이제 불빛들이 비쳐가지고 반사가 굉장히 예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 모습을 보니까 또 카메라에 담으니까 되게 예쁘고, 그래가지고 혼자 보기 좀 아까울 정도로 되게 예뻐가지고 편집해서 이제 그냥 딱히 뭐 별 나레이션 없이, 내용 없이 비 오는 장면만 올려볼까 싶기는 한데, 사실 그런 장면을 누가 볼까 싶기도 하고 네, 그런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미친 척하고, 조회수는 안 나오겠지만 그냥 올려볼까, 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한 1시간 정도 촬영을 했는데 더 이상 비가 이제 많이 완전히 끝일 기미가 보이질 않아가지고, 조금 약해진 것 같길래 또 바람막이 뒤집어 쓰고, 네, 집까지 신나게, 네,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오늘 유자씨의 생일을 하루 동안, 네, 그렇게 보냈어요. 사실 뭐 별거 하지도 않았고 돈도 별로 쓰지도 않았고, 돈은 아예 안 썼죠. 오늘 하루 종일 무지출로, 저랑 유자씨랑 둘 다 무지출로 지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그냥 뭔가 좀 재밌었던 그런 하루였어요. 뭐가 재밌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텐데, 뭐랄까 그냥 재밌었어요. 유자씨도 굉장히 재밌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저도 뭐가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지나고 나니까 오늘 지금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제 살살 졸음이 와서 이제 이거 영상 찍고 간단히 편집해서 올려놓고 잘 것 같은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느끼는 재미라는 게 뭘까, 행복의 기준은 도대체 뭘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던 그런 순간이었어요. 뭐 예를 들면 찜질방 같은 데서 땀을 많이 흘리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쵸? 근데 밖에서 여름에 돌아다닐 때 땀이 많이 나면 기분이 좋지가 않죠. 네, 약간 그런 차이지 않나. 그래서 똑같은 상황인데 왜 다르게 느낄까, 이런 생각도 좀 했고, 또 말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상황은 다르지만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상황 자체는 같은 상황이니까 마음가짐으로 조금 더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가끔씩 길을 걸어 다닐 때, 여름 같은 때 너무 더운 날에 땀이 많이 나면 좀 짜증이 나려고 하다가도 그냥 찜질방 왔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느 순간 그 제 몸을 타고 흐르는 땀들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또 괜찮아질 때가 있더라고요. 매번 이 방법이 통하지는 않는데, 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일상 속에서 조금 짜증나는 일이 있다 라고 할 때 약간의 생각의 변화를 줘보면 바뀔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약간 변태 같은 소리를 하나 하자면, 쓰레기차 지나가잖아요. 특히 음식물 쓰레기차 지나갈 때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근데 그 냄새를 얼핏 맡으면 당연히 유쾌할 리가 없겠죠. 좋을 리가 없죠. 맡자마자 사실 인상이 찌푸려지고, 가끔씩은 그 음식물 쓰레기차 옆을 지나가거나, 아니면 차가 나를 지나가거나, 아니면 내가 그 차를 지나갈 때 숨을 참고 지나갈 때도 있고. 근데 뭐 딱히 해보라는 얘기는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가끔 뭔가 그 음식물 썩은 냄새를 비롯해서 굉장히 뭔가 역한 냄새가 날 때 굉장히 크게 심호흡을 합니다. 그 냄새를 굉장히 깊게 들여 마신 다음에 이 냄새가 뭘까? 약간 그 냄새의 성분에 대해서 약간의 분석을 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음식물 쓰레기 냄새를 맡았을 때 한번 이렇게 크게 숨을 쉬고, 이게 뭐랑 뭐가 섞여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걸까? 이 냄새가 원래는 어떤 음식들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해봐요. 상상을 하면서 제가 깊게 들이신 그 냄새를 바탕으로 약간의 추리를 해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추리하는 거에, 그 생각하는 거에 깊이 빠지다 보면
그 냄새가 별로 이상한 냄새처럼 안 느껴지는 순간이 와요. 물론 사실 그런 역한 냄새들은 인간이 그 한 공간에 머물러 있으면 약간의 그 적응을 한다고 하잖아요. 뭐 적응을 해서 냄새가 안 나는 걸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저는 가끔 그런 이상한 짓을 합니다. 저처럼 똑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는 가끔씩 네, 그런 짓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저는 그 음식물 쓰레기 냄새들로부터 육체적으로 어떤 제가 피해를 입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최소한 정신적인 데미지는 약간은 줄일 수 있다. 네, 그런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었습니다. 뭐 쓸데없는 얘기예요. 뭐 늘 그렇지만 제가 하는 얘기는 대부분은 진짜 쓸데없는 얘기니까 그냥 자기 전에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깊게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되면 저도 부담스러워서 오래 못하니까 가볍게 들어주세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한 가지 컨텐츠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있는데, 투잡 컨텐츠를 한번 해볼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투잡이라고 해서 제가 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주말에 뭐 건설 현장에 나간다거나 뭐 그런 투잡이라기보다도 뭐랄까, 그런 뭐 쿠팡 파트너스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그런 것들이나 스마트 스토어나 아니면 뭐 블로그나, 네, 어쨌든 제가 조금 더 그런 디지털 노마드에 가까워질 수 있는, 네, 그런 투잡들을 좀 찾아서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하고 실제로 도전을 해서 수익을 내는 데까지 한번, 네, 도전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이제 지인 유튜버 분 중에서 스마트 스토어를 이제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는 따로 뭘 공부를, 그러니까 뭐 책을 보거나 어디 강의를 들은 게 아니고 그냥 그 신사임당님이 예전에 스마트 스토어 한참 이제 강의 영상을 유튜브에 많이 올릴 때 그때 그 영상들만 보고, 그리고 그 신사임당님 친구분이랑 창업 다마고치라는 그 컨텐츠를 할 때 거기서 이제 듣고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을 하셨고, 지금은 이제 꽤 수익이 많이 나고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런저런 인터넷상에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투잡들, 예를 들면은 뭐 사진 사이트 같은 곳에다가 사진을 찍어서 올려서 그걸로 또 수익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 류의 투잡들을 제가 실제로 앞으로 계속 하기 위해서, 그리고 플러스 컨텐츠적으로 한번 풀어내기 위해서 한번 도전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영상을 만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보통 브이로그 찍는 뭐 그런 형식이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영상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직장인들이 투잡에 관심이 많잖아요. 특히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고 나서 사람들이 더 투잡이나 이게 평생 회사가 나를 지켜주지 않는구나, 그런 것도 많이 느꼈을 테고, 그리고 일반적인 이런 직종들이 그냥 한순간에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회사 일 외적으로 투잡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그 투잡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내가 꼭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그런 투잡들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도 되게 많고, 사실 저는 지금 회사도 다니고 있고 유튜브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게 영원할 거라고는 절대 생각을 안 하거든요. 회사 같은 경우도 언제 어떻게 힘들어져서 회사가 망하거나 월급이 밀릴 수 있는 거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사실 더 불안하죠, 제 입장에서는. 언제 진짜 유튜브는 제가 뭐 예를 들면 사고를 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제가 뭐 계속 식상한 영상을 만들어서 구독자분들의 외면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다른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어떠한 작업들을 좀 미리 시작을 해둬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사실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예전에 그
재테크 관련된 쪽으로 좀 유명하신 어떤 분인데, 그분이 그 스포츠 댄스였나? 스포츠 댄스를 굉장히 오랫동안 취미생활로 하셨는데, 처음에는 취미로 했지만 그거를 굉장히 막 제가 그때 기억으로 한 5년 10년 이상 이제 하시다 보니까 이제 강사를 할 수 있는 이제 그 정도 레벨이 된 거죠. 그래서 당장 다른 일이 다 망해도 그거 강사만 해도 한 달에 뭐 한 140이었나? 뭐 그 정도는 벌 수 있다고 해요. 사실 사람이 이제 내가 그런 식으로 뭔가 내 밥벌이를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조금 더 인생에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 뭔가 내가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해서 올인했을 때, 물론 그쪽으로 정말 초대박이 나서 성공을 해서 부와 명예와 모든 걸 다 가지면 좋겠지만, 그럴 확률보다는 사실 그냥 평범하게 그 분야에서 뭔가 업적을 달성할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 여러 가지로 조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투잡을 해보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도 회사 일 열심히 하시는 거 좋지만 앞으로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실 근데 처음에 회사를 입사를 하고 한 3년 정도? 최소 3년 정도는 그냥 그 업무를 잘할 수 있는 쪽에 그냥 집중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한 3년 정도는. 그래서 사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 업계에 뛰어들게 된다면 물론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뭐 보통 한 10년 정도는 그래도 뭐 보통 버틸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10년을 버틸 수 있는 뭐 체력을, 맷집을 그래도 신입 때부터 한 3년 정도는 조금 빡세게 해놓으면 그런 맷집을 좀 기르는 데 도움이 됐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다른 것들 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그 업계에서 내가 연봉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고 공부를 하는 게 인생을 윤택하게 만들어줄 그냥 확률이 좀 높지 않나, 리스크 없이. 물론 처음부터 회사 일도 열심히 하면서 뭐 재테크 공부도 하고 경제 공부도 하고 수잡도 하고 다른 것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하면 다 좋겠지만, 사실 사람이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집중해서 하기는 좀 힘들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집중해서 자기 본업에 충실히 하고 어느 정도 좀 레벨이 됐다 싶으면 그때부터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봐도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벌써 혼자 또 한 20분, 30분 정도를 주저리 떠들었는데 그리고 뭐야, 카메라가 또 이상한 데로 돌아가 버렸네요. 오늘은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뭐냐면 독서대입니다. 독서대. 독서대에다가 책을 꽂아만 봤습니다. 제가 보통 책을 볼 때 책상에서 이렇게 펴고 책을 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목이 아무래도 목 각도가 옆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지? 목이 약간 꺾여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니까 목 디스크가 그래서 더 심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가지고 유자씨가 집에 안 쓰는 독서대가 있다 그래서 오늘 오면서 하나를 갖다 줬습니다. 이 책은 제가 어제 구입한 책이고요. 폴리메스라는 책입니다. 어제 새로 나온 책인데 폴리메스도 아직 읽어보진 않았지만 대충 앞으로는 이것저것 좀 다양한 곳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책이라고 해요. 좀 더 나중에 이제 읽어보고 내용이 파악이 되면은 한번 리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렇게 써있어요. 한계를 거부하는 다재다능함의 힘. 한우물말 파는 시대는 끝났다. 우리 안에 숨겨진 폴리메스 기질을 재발견하다. 폴리메스는 사전적으로 그냥 이것저것 다 잘하는 사람들, 다능인,
뭐 예를 들자면 예전에 인물들로 따지자면은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그런 사람들, 네,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도 빨리 읽어보고, 조금 두꺼워요. 몇 쪽짜리야? 400쪽이 넘는데, 네, 저는 사실 어려운 책들은 잘 못 읽는 편이긴 한데 왠지 내용이 좀 땡겨가지고 어제 샀거든요. 어제 교보문고 가서, 교보문고에서 그거 아시죠? 그 바로 드림 하면은 교보문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바로 10%를 할인해서 살 수가 있어요. 네. 그냥 책을 내가 들고 바로 그 계산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교보문고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책이랑 매장을 선택한 다음에 바로 드림으로 구매를 하면은 바로 10%가 할인이 됩니다. 핸드폰으로 결제하고 내가 책을 찾아서 그 바로 드림 결제하는 쪽으로 가져가면은 바로 책을 줘요.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내가 정가 주고 사는 거랑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10%를 바로 할인을 해주니까.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18,800원인데 네, 바로 10% 할인을 받고 교보문고 그 포인트 있었던 거 한 2,000원 정도 있더라고요. 그걸 또 할인받고, 그리고 네이버페이로 계산을 했는데 그것도 페이 포인트가 한 2,000원 정도 쌓여 있어서 그래서 한 12,000원 정도 주고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는 현금으로 일주일을 살아보고 있는데 현금으로만 살 수는 없더라고요. 특히 바로드림 같은 경우는 현금 결제가 안 된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어제 네이버 포인트로 결제를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 그 상주씨 채널이 그 수익 창출 조건을 다 채웠습니다. 수익 창출 조건이 구독자 1000명에 시청시간 4000시간인데 겨우겨우 4000시간을 다 채워서 구독자 1000명은 제가 강가장 채널에 홍보를 하고 나서 거기서 바로 넘어오신 분들이 이제 많이 계셔가지고 다행히 구독자 1000명은 사실 금방 채웠는데, 시청시간은 어쨌든 제가 영상을 올린 거를 봐주셔야지 시청시간이 채워지는 거다 보니까 시청시간이 4000시간을 드디어 채웠습니다. 다들 영상 많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래서 수익 창출 신청을 했는데 아마 한 달 안에 수익 창출이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뭐 보시면 알겠지만 강가장 채널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잘 나오는 채널은 아니고, 조회수가 뭐 잘 나오면 당연히 좋겠지만 조회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채널이 또 아니다 보니까, 일단 영상이 되게 길잖아요. 유튜브에서 사실 막 30분 40분짜리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네, 그래서 사실 조회수만 따지자면 조금 더 각 잡고 짧게 주제를 정해서 대본도 잘 쓰고 그렇게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애초에 그런 목적으로 만든 채널이 또 아니다 보니까 수익이 뭐 나오긴 나오겠지만 아마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영상 시청 시간이 길고 중간에 광고를 막 쑤셔 박으면 수익이 조금 이제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근데 강가장 상주씨 채널 영상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자기 전에 활용을 또 하시고 그러는 편인데, 제가 뭐 40분짜리 영상에 예를 들면 막 5분 간격으로 막 광고를 넣어버리면 사실 수면용 영상이 되기는 조금 힘들겠죠. 그래서 아마 수익 승인이 나면 글쎄요, 일단 뭐 처음에 시작할 땐 광고가 하나 달릴 거고, 그 중간중간에 글쎄요, 몇 분마다 광고를 다는 게 좋을까요? 안 달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사실 안 달까 생각도 하고 있고, 아니면은 중간에 뭐 그냥 예를 들어 40분짜리면 그냥 중간에 하나, 뭐 30분짜리여도 중간에 하나, 뭐 20분짜리여도 중간에 하나, 그 정도만 좀 달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 사실 뭐 보통 제가 요즘에 상주씨 채널에다 영상을 올리면 조회수가 한 500뷰에서 1000뷰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강가장 채널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00뷰 기준으로 잡아보면 1000뷰가 나오면 아마 수익이 1000원에서 많으면 3000원? 뭐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네. 아마 대충 한 2000원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일주일에 영상을 한 두세 개 올리니까 한 달이면은 한 10개 정도 올린다 치고,
그러면은 2,000원 곱하기 이제 10개 하면 2만원이니까 사실 수익이 큰 건 아니죠. 근데 그 수익을 어떻게 쓸까도 사실 고민이 됩니다. 그거를 저를 위해서 쓰는 것도 뭐 좋긴 하겠지만 매달 한 번씩 그냥 수익 공개를 하면서 그 수익으로 그냥 구독자 이벤트를 좀 소소하게 해볼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네,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다양하게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으시면 네, 의견 주세요. 근데 아마도 다들 자기 전에 틀어놓고 주무실 거라 여기까지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거의 없겠죠?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근데 좀 약간 부끄러운 소리인데 사실 저도 요즘에 잘 때 제 상주씨 영상을 틀어놓고 잡니다. 이게 잠이 잘 오더라고요. 왜 이게 잘 때 틀어놓고 주무시는지 알겠어요. 제가 자기 전에 뭘 이렇게 틀어놓고 자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 텐션이 높은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는 사실 잠을 오히려 방해하고 음악 같은 거 듣긴 또 좀 애매하고 그런데 어쨌든 제 영상은 생각보다 그냥 제 목소리는 저는 하도 익숙해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자기 전에 틀어놓고 자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포지션을 아예 그쪽으로도 잡아볼까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또 오늘도 혼자서 한 30분 정도를 떠들었는데 오늘은 이제 간단히 편집을 좀 하고 취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추석인데 고향에는 가지 않는 관계로 좀 늦지막히 일어나서 다음 주에 올린 영상을 아마 편집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유튜버의 일상은 사실 별게 없습니다. 그냥 본업이 있으면 본업 끝나고 편집하고 본업이 없으면 그냥 영상 찍고 편집하고 사실 그게 다인 것 같아요. 영상 업로드 횟수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할 텐데 저도 지금 한 2년 정도 유튜브를 해오다 보니까 사실 일상 자체가 뭐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냥 회사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편집하고 그냥 주말에 데이트하고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딱.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냥 좀 고독한 직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라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막 굉장히 그 텐션 좋은 인터넷 방송을 하는 스트리머 분들은 조금 더 약간 활기차게 컨텐츠도 만들고 뭐 그러실 수도 있긴 한데 아마 그분들도 방송이 꺼지면 굉장히 그냥 고독한 사람들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꾸 시간이 늦다 보니까 옛날 또 싸이월드 감성이 나와서 또 되도 않는 감성적인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러면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또 잔뜩 튀어나온 뱃살을 또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 티셔츠는 총면명 티셔츠입니다. 옛날에 그 총면명 팬아트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받은 티셔츠예요. 집에서 잘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하루 이틀 있다가 별거 없는 좀 쓰잘데기 없는 일상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들 안녕히 주무시고 명절 잘 보내세요. 아마 이 영상은 내일 밤에 올라갈 테니까 추석에 어디 고향에 갔거나 아니면은 뭐 집에서 혼자 계시다가 듣고 계시겠네요. 그러면은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자요.